안녕하십니까? 대치맘 잉글리쉬 배수루입니다. 자, 오늘은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는 공통적으로 관계라는 명칭이 앞에 붙어 있죠. 관계라는 말은 앞뒤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 얘기예요. 절과 절, 문장과 문장 가운데에서 그 양쪽 간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품사로 얘기하면 무슨 역할이겠어요? 바로 접속사의 역할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관계 대명사라는 명칭 자체가 뭐와 뭐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관계, 즉 접속사의 역할과 그리고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관계부사라는 건 뭐겠어요? 관계부사는 관계, 즉 접속사의 역할과 그리고 부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겠죠. 그러면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공통점은 뭐겠어요? 둘 다 절과 절,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공통점이고요. 차이점이라면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면서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대명사라는 것은 명사 대신 그 역할을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명사의 역할이 뭡니까? 문장 속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같은 문장의 기둥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반면에 관계부사라는 것은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인데, 부사라고 하는 품사는 문장 속에서 기둥 역할은 못하죠. 문장 속에서 장식물의 역할만 할 수 있죠. 누굴 꾸며주는 장식물? 형용사나 부사나 동사를 꾸며주는 장식물로만 쓰입니다. 자, 문장의 기둥과 장식물에 관한 설명은 우리 기초영문법 2강, 우리가 오형식을 왜 배우는가에 관련된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그 명칭에 있어서의 특징만 보더라도 뭔가 하나를 우리는 떠올릴 수 있어요. 아, 그래서 관계대명사 뒤에는 어떤 형태가 와야 되고,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고, 관계부사 뒤에는 어떤 형태가 와야 된다?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 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그렇게 했어요? 완전한 문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문장의 기둥 중에 빠진 게 없는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죠. 완전한 문장의 기준을 제시하는 게 바로 오형식이죠. 우리가 오형식을 배우는 이유가 뭐다? 완전한 문장이라고 생각하는 그 문장의 대표적인 형태를 5가지를 제시하는 겁니다. 자, 100% 모든 완전한 문장의 형태를 다 대변할 수는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가장 간편하게 가장 많은 문장의 구조를 완전하냐 완전하지 않느냐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기준점이기 때문에 오형식이라는 개념을 활용할 뿐입니다. 그거는 이제 그 기초영문법 2강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관계대명사에서 관계라는 것은 앞뒤를 이어준다. 절과 절,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일 뿐이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같은 문장의 기둥 역할을 하는 게 관계대명사라 했죠. 그렇다 보니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돼요. 왜 그러겠어요?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게 뭡니까?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것은 문장의 기둥, 즉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중에 어느 하나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뒤에 와야 그 빠져있는 문장의 기둥 역할을 관계대명사의 요 대명사가 그 역할을 하면서 앞뒤가 이렇게 맞물려서 이어지는 거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반면에 관계부사 뒤에는 왜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겠어요? 만약에 관계부사 뒤에 문장의 기둥 중에 뭔가 하나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버리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중에 뭔가 하나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버리면 관계부사에서 관계, 이어주는 접속사의 역할을 할 뿐이고요. 부사가, 이 부사라는 품사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그 빠져있는 문장의 기둥 역할을, 이 부사가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관계부사 뒤에는 문장의 기둥이 하나라도 빠진 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 왜? 부사라는 품사는 그 기둥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없으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고,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얘기예요. 자, 이제 관계대명사에 관련된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내용이 있죠? 선행사가 누구냐? 격이 뭐냐에 따라서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아니면 소유격이냐에 따라서 관계대명사가 달라지고요. 선행사는 사람이냐, 사물이냐에 따라서 관계대명사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이거를 어떤 식으로 구분하느냐, 가장 간편하게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외우시면 됩니다. 먼저 선행사가 사람이면서 주격이라는 게 주어 자리에서 쓰일 때의 형태죠. 자, 선행사가 사람이면서 주격으로 써야 할 때는 관계대명사 뭘 쓴다? who를 쓰고요. 선행사가 사람이면서 목적격으로 쓰여야 한다면 whom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선행사가 사람이면서 소유격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whose,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를 써야 되고요. 반면에 선행사가 사물이면서 주격을 써야 할 때는 관계대명사 which, 선행사가 사물이면서 목적격을 써야 할 때는 관계대명사 which, 선행사가 사물이면서 소유격을 써야 할 때는 관계대명사 whose를 씁니다. whose를 쓰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선행사가 사람이면서 소유격을 써야 하는 상황일 때는 whose를 쓰는데 선행사가 사물이면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할 때는 whose를 쓰는 게 더 보편적이에요. 근데 가끔씩 of which의 형태로 쓰이는 것도 있습니다. whose는 뭐 어순 안 바뀌고 대명사의 소유격을 앞에 추가시킨다라는 개념으로 쉽게 쓸 수 있는, 떠올릴 수 있는 개념인데, 소유격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사물일 때 of which를 쓰면 그 원래 문장 형태를 떠올릴 때 정관사도 떠올려야 되고요. 어순도 살짝 복잡해지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행사가 사물일 때도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를 쓰는 게 가장 일반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of which를 쓸 때도 있다는 거, 선행사가 사물이면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of which를 썼을 때 틀렸다고 고르지 말라는 거, 이것만 잠깐 외워주시면 되고요. 약간의 특징이자면 선행사가 사람이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쓸 때 whom을 쓰는 게 원칙이에요. whom을 쓰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whom을 쓰는 게 원칙이지만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 앞에 전치사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럴 때는 M을 탈락시키고 who만 써도, 네이티브 기준으로는 who라고 써도 문맥을 보면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잖아 하고서 M을 안 쓰고 who로만 써도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썼구나 라고 알아보셔야 돼요. 틀렸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물론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 앞에 전치사가 있으면 그때는 M을 탈락시키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전부 다 관계대명사 쓸 때 위에 썼죠. 위에 쓰는 이유 다들 알고 계시죠? 관계대명사 that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that의 기본적인 의미는 저것이란 뜻이죠. 지시대명사 that을 먼저 떠올리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태생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that을 쓸 때는 지정의 의미가 좀 강해요. 여튼 선행사가 사람이든 선행사가 사물이든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관계대명사 that을 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관계대명사 that을 어디에 쓰면 안 된다. 관계대명사 that은 제가 어디에 놨었어요? 그렇죠. 소유격 관계대명사에는 that이 없어요. 써볼까요? 소유격 자리에는 관계대명사 that을 쓰면 틀립니다. 관계대명사 that을 소유격으로는 안 써요. 아시겠죠? 또 하나, 이 관계대명사 that이 굉장히 편리하긴 하지만 쓰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관계대명사 that을 써야 하는 선행사의 특징이 있어요. 선행사가 요런 게 나왔을 때는 반드시 관계대명사 that을 쓴다에 해당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에 관련된 자세한 얘기는 선생님이 나중에 추가시킬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굵직굵직한 것을 먼저 암기하고 각인한 뒤에 이거를 충분히 활용할 줄 알게 되는 단계까지 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추가시켜서 메워주면 됩니다. 한 번에 이걸 다 메우려고 하면 하다가 완성시키지 못하고 전부 다 버리게 돼요. 포기하게 돼요. 이게 아주 기틀에 해당되는 대목이니까 요거를 떠올리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설명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관계대명사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어요? 관계대명사 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관계부사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절은 뭐라고 부르겠어요? 관계부사절이라고 부르겠죠. 관계대명사 절이든 관계부사 절이든 선행사를 꾸며주는 장식물로 쓰여요. 아, 여러분들이 선행사가 뭐냐? 선행이라는 게 앞에 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영어로는 antecedent라고 하는데 영어에서 antecedent라고 할 때 enter란 말이 앞에 있다는 얘기고요. seed란 말이 간다는 얘기예요. antecedent 하면 뭐 설례라는 뜻도 있고 뭐 조상이라는 뜻도 있긴 한데 여하튼 내용적으로 사실상 동격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데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뒤에 있고 앞에 사실상의 동격에 해당되는 내용이 앞에 가고 있다. 앞에 있는 그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부사와 동격에 해당되는 앞에 있는 말. 그래서 선행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문장을 보면서 이거를 이제 이론적인 설명만 듣고 남의 나라 말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아, 그렇구나. 이걸 100% 다 이해하는 건 천재예요. 천재가 아닌 이상은 뭐 그건 이론은 그렇다 치고 실제 우리가 문장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걸 적용하다 보면 아, 이게 그 얘기구나. 그때서야 이해가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론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저런 얘기를 언제까지 들어야 되지? 이제까지도 충분히 들었는데 모르겠던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네가 나를 한번 이해시켜봐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앉아 있어 버리면 발전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알려고 하는 자세만 있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끌어 줄 수 있으니까 아,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고 그걸 알고 싶은 최소한의 열정이 있으면 어떤 책이든 어떤 선생님의 수업을 듣든 분명히 쉽게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예문으로 설명할게요. 예문 1번 보시면 선생님이 초반에 문장의 기둥을 잘 세워야 된다 그랬죠. 1번 예문 보면 the student 얘가 주어고요. 동사는 missed가 동사겠죠. 그렇죠? who부터 class까지가 student라고 하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장식물로 쓰이는 거예요. The student가 antecedent에 해당되는 거겠죠? 자, 격은 어떻게 알아보냐? 얘는 who는 요 뒤에 있는 단어들 간의 관계가 기준이에요. 뒤에 있는 단어들 간의 관계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주어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were absent from class. 수업에 결석을 했대요. 주어가 빠져있죠? 자, 주격이 필요하고요. 선행사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내용적으로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부사와 동격에 해당되는 앞에 있는 예. 그렇죠? 앞에 있는 말. 걔가 선행사겠죠. 실질적으로는 동격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 학생들은 수업에 결석했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 절은 선행사를 꾸며주는 장식물로 쓰인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수업에 결석했던 그 학생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수업에 결석했던 그 학생들은 그 과제를
놓쳤다 라는 얘기겠죠. 자, 2번 볼까요? 그런 식으로 I have a girlfriend. 나는 여자친구가 한 명 있고요. 이러이러한 여자친구겠죠. whose라고 했는데 뒤에 보니까 name is Jane. 이름이 Jane이다. 누구의 이름이겠어요? Her name is Jane이겠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관계 대명사라는 게 관계, 절과 절을 이어주는 접속사의 역할을 먼저 해야죠. I가 주어고 have가 동사고요. name이 주어고 is가 동사죠. 절과 절을 이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and her name is Jane. 그 her, 소유격 her에 해당되는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되겠죠. 아, 그래서 절과 절을 이어주는 접속사와 her라고 하는 소유격이 합해져서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가 쓰인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선행사를 꾸며주는 장식물로 쓰인다. 선행사가 명사니까 형용사절로 쓰인다. 그 얘기겠죠?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A girl whose name is Jane. 이 부분만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되겠어요? 그 이름이 Jane인 여자친구. 이렇게 해석하겠죠. 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그 이름이 Jane인 여자친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꾸며주는 방식으로 해석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점점 빨라집니다. 세 번째 문장 보면 주어가 누구겠어요? movie가 주어고요. 전체 문장에서 was가 동사겠죠. 그렇죠? 이 부분이 장식물일 겁니다. 자, 문장 두 개를 합하는 과정이었죠. 첫 번째 문장은 The movie was very exciting. 그 영화는 굉장히 재밌었다라는 문장과 which는 뒤에 있는 단어와의 관계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I saw with Tom yesterday. 나는 보았다 어제 탐과 함께 라고 얘기하면 상대편이 뭐라 하겠어요? 어제 탐과 함께 네가 봤다고? 뭐를? 목적어를 얘기해야 문장이 끝나죠. 아, 목적어가 필요한 거죠. 뭘 봤겠어요? 그 영화를. 아까 얘기했죠?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는 내용적으로 동격 관계다. 그러면 그 영화를 나는 톰과 어제 봤다 라는 얘기겠죠. 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계대명사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절은 선행사를 꾸며주는 장식물이니까 톰과 함께 어제 내가 보았던 그 영화는 매우 재밌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동그라미 4번을 선생님이 나중에 추가로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왜 그러냐면은 동그라미 4번에 나오는 관계대명사는 what이에요.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나머지와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아까 얘기했죠? 관계대명사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절, 관계대명사절, 관계부사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절, 관계부사절. 둘 다 선행사를 꾸며주는 장식물로 쓰여요. 형용사절로 쓰인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딱 하나 관계대명사 what만 선행사를 꾸며주는 장식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명사절로 쓰입니다. 관계대명사 what이 관계대명사 what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절이 명사절로 쓰인다는 얘기는 뭘까요? 명사절이 왜 명사절이겠어요? 명사처럼 쓰이는 절이니까 명사절이겠지. 절이니까 I need it. 주어 동사. 절의 형태고요. 명사절이니까 명사처럼 쓰이는 절. 명사가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인다고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이죠. 말을 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절로서 명사처럼 쓰이는 절로서 문장 속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인다. 그 얘기예요. 자, 왜 이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관계대명사 what은 뭐냐 하면은 관계대명사 what은 얘만 따로 뗄게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입니다.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란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는 선행사가 없을 때 쓰는 관계대명사란 얘기겠죠.
그렇죠?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앞에 선행사가 없을 때 쓰는 관계대명사가 관계대명사 what이다. 그 얘기예요.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풀어 쓸 수 있어요. 선생님이 the things which s를 쓰고 괄호쳤죠. 선행사가 단수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어요. 그건 문맥으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이 관계대명사 which도 that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what의 특징은 관계대명사 what은 뭐로 치환할 수 있다? the things which 또는 the thing which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the thing이든 the things든 which하고 나서 뒤에 나오는 내용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삐리리까지 포함해서 누굴 꾸며주는 앞에 있는 the things에 해당되는 얘가 선행사가 되겠죠. 해석은 어떻게 되겠어요? 뭐뭐 하는 것 또는 뭐뭐 하는 것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전부 다 the thing이든 the things든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장식물로 쓰이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이러이러한 것들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에서도 문장 속에서는 뭐로 쓰입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이지요. 그래서 얘네들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이는 명사절로 쓰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이론적인 얘기는 알겠죠? 아까도 얘기했죠. 이론적인 얘기만 들어서는 알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문장을 보시면 됩니다. He gave me just what I needed 라는 문장을 보시면서 가만히 보니까 what I needed 이 부분을 빈칸이라고 생각해 보면 뒤에 있는 단어와의 관계 속에서 얘가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I needed 하고 나서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러면 얘는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죠.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한데 내가 필요로 했대요 하고 나서 뭘 필요로 했는지 그 뭔가 내가 필요로 했던 뭔가에 대한 선행사가 앞에 언급이 됐나요? 안 됐나요? 없죠. 선행사가 없는 상황에서 needed의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니까 선행사가 없을 때는 관계대명사 what을 써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해석은 어떻게 한다? What I needed 내가 필요했던 것들 쉽게 얘기하면 What I needed는 뭐로 바꿀 수 있겠어요? The thing which I needed 또는 The things which I needed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관계대명사 what이 쉽게 얘기하면 관계대명사 what이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어요. 뱃속에 포함하고 있는데 선행사를 이렇게 앞에 딱 선행사를 뱉으면 what이 which나 that으로 바뀌죠. 관계대명사 which나 that이 선행사를 이렇게 삼키면 what이 되는 거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관계대명사절이나 관계부사절은 선행사를 꾸며주는 장식물로 쓰이지만 관계대명사 what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절은 장식물이 아니라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같은 기둥, 명사절로 쓰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4번 문장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는 나에게 뭐를 주었다? 바로 내가 필요했던 것들을 나에게 주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관계부사는 쉬워요. 아까랑 똑같이 선행사를 꾸며주는 장식물로 해석이 됩니다. April Fool's Day, 4월의 바보의 날. 우리나라 말로는 만우절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day를 꾸며주는 장식물이고요. 얘를 관계부사를 써야 되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재미를 위해서 거짓말을 한대요. 문장의 기둥 중에 빠진 게 없죠? 완전한 문장이고요. 선행사가 시간에 해당될 때는 관계부사 when을 쓴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추가시키면 돼요. 만우절이란 재미를 위해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그날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2번 예문, tell me the reason.
나에게 그 이유를 말해라. 어떤 이유? 이러이러한 이유. Why 뒤에 You didn't come to the party. 네가 파티에 안 왔다. 문장의 기둥은 나올 게 다 나왔죠. 그렇죠? 자, 선행사가 이유에 해당되는 선행사니까 관계부사. 이유에 해당되는 선행사가 나왔을 때는 관계부사 why를 쓴다라는 거 외우셨죠? 1번 예문, 2번 예문 보면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외우셔야 돼요. 3번 예문 This is the hospital. 이것이 그 병원이다. 이러이러한 병원이다. I was born. 나는 태어났다. 완전한 문장이고요. 선행사에 해당되는 hospital, 장소니까 관계부사 where를 쓴다. 그래서 the hospital where I was born 부분만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태어났던 그 병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곳이겠죠. 이곳이 내가 태어났던 그 병원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4번 예문 보시면 This is how he always treat me. 이것이 그가 항상 나를 대하는 방식이다. 아, 여기서는 how, 방식, 선행사의 방식, 방법에 해당되는 선행사가 있을 때는 관계부사 how를 써야 되는데 사실은 how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절이 앞에 있는 더 way를 꾸며준다라고 쓰고 싶은데 선생님이 그걸 안 쓰는 이유는요. 머릿속으로만 떠올려야지 실제 how 앞에 더 way를 쓰진 않습니다. 뭐 많이 쓰는 표현일수록 점점 짧아지는 거니까 자, 관계부사의 특징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관계부사도 역시 선행사가 뭐냐에 따라서 그렇죠? 선행사가 어떤 시점에 해당되는 선행사면 관계부사 when을 쓰고요. 선행사가 장소에 해당되면 관계부사 where를 쓰고요. 선행사가 이유에 해당되는 내용이면 뭘 씁니까? The reason why를 쓰고요. 그렇죠? 선행사가 어떤 방법, 방식에 해당되는 내용이면 관계부사 how를 쓴다. 아, 이걸 이렇게 쓰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영어로 쓸게요. The time when, the place where 하고 나서 the reason why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how 앞에는 뭐가 와야 되겠어요? 방법이니까 the way 이런 말이 와야 되지 않겠냐. 일단 쓰고 설명할게요. 관계부사는요. 관계부사는 선행사와 관계부사를 양쪽 다 쓰면 안 되는 경우가 딱 하나예요. 그것만 외우면 돼요. 뭐만 안 된다. how라는 관계부사는 선행사가 the way라는 것을 떠올릴 수는 있는데 실제로 선행사인 the way와 how를 동시에 쓰면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떠냐? 나머지 애들은 상관없어요. 나머지 애들은 선행사와 관계부사를 양쪽 다 써도 되고요. 양쪽 다 써도 되고 선행사만 생략해도 괜찮고요. 자, 다른 색깔로 할게요. 선행사를 만약에 살려뒀으면 관계부사를 생략하는 것도 괜찮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관계부사 얘기할 때 선행사와 관계부사를 양쪽 다 안 쓰는 건 다 안 돼요. 다 안 되겠지. 선행사와 관계부사를 양쪽 다 없애버리면 여기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를 안 써도 괜찮다. 둘 다 써도 괜찮고. 뭐만 문제다. The way, how만 안 돼요. 자,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되는 게 the way, how만 안 되고요. the how, way만, 죄송해요. the way, how만 안 되고 the way, how를 제외한 나머지는 됩니다. 그 나머지라는 게 뭐냐? 뭐는 가능하다. 선행사만 쓰는 거 the way 가능하고요. 관계부사만 쓰는 거 how 괜찮아요.
자, 모두 될까요? The way 하고 나서 아까 선생님이 the way, how만 안 된다 그랬지? how라는 관계부사 대신에 that을 관계부사 대용으로 쓸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나중에 대세 용법을 따로 또 쫙 정리할게요. that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품사로 쓰입니다. 뭐 저것 이렇게 하나만 외우고 있는 친구들은 아직도 미들스쿨 잉글리시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that이라는 게 관계부사 대신 쓸 수 있어요. 아까 the way, how만 안 된다 그랬지? how 대신에 관계부사 대용으로 that을 쓰는 건 돼요. the way, that 되고요. 하나 더 있어요.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단어 하나일 때, 단어 두 개일 때, 단어 세 개일 때. 자, 그러면 나머지 하나 뭘까요? 단어 네 개일 때는 the way 하고 나서 how라는 관계부사.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고 하죠. 요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할 텐데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거든요. 어떻게 바꿀 수 있다? The way in which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학교 내신에서 뭐 빈칸 채우기, 빈칸 개수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학생들 놀릴 때 주관식으로 단답형으로 쓰게 만드는, 유도하는 그런 형태일 때 이런 문제를 냅니다. 여하튼 관계부사의 특징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선행사가 시간일 땐 when, 장소일 땐 where, 이유일 땐 why. 그렇죠? how는 언제 쓰냐? 선행사가 어떤 방법이나 방식일 때 how를 쓰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거는 선행사와 관계부사를 동시에 쓰면 안 되는 유일한 거 하나, the way, how만 안 되고요. 나머지 애들은 둘 다 쓰든 둘 중에 하나를 생략시키든 상관없어요. 물론 선행사와 관계부사, 부사를 동시에 양쪽 다 생략하는 건 싹 다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the way, how가 안 되면 뭐는 된다는 얘기냐? how만 쓰든, 선행사 how만 쓰든, 관계부사 how만 쓰든, 선행사만 쓰든, the way 하고 나서 how 대신에 관계부사 대용으로서의 that을 쓰든 가능합니다. 또 관계부사 how 대신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꾸는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만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기본적으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에 관련된 기둥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가 저런 관계고 저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구나. 요거를 숙지하시고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예문을 떠올리면서 각각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데 내가 직접 문제를 풀 때는 선생님이 얘기한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시험 끝나고 선생님들이 설명하시면 그때 이해가 된다. 그건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 하시는 거지. 학생들 게임 하죠. 그러면 세계 100위 안에 드는 어떤 누군가 플레이어가 게임하는 걸 뒤에서 이렇게 봤어요. 맞아. 저렇게 하면 되지.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하면 나도 그만큼 되나요? 그건 그 사람이 게임을 잘하는 거예요. 누군가 게임 잘하는 거를 뒤에서 구경한 거랑 내가 그걸 실제로 활용하고 그 정도 단계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집에 가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나도 그만큼 능숙하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까지 연습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그렇구나 하고서 끝나면 그 다음번에도 누군가 설명해야만 떠오릅니다. 누군가가 설명해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떠오르는 기억 따위는, 그런 기억은 시험 볼 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말 그대로 구경만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명을 듣고 복습을 어떻게 하냐? 보면서 이해된다고 끄덕대면 안 되고요. 선생님 설명 쭉 듣고 나서 빈 페이지를 펼쳐놓고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대로 선생님이 얘기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쭉 그 내용을 쭉 정리해 보세요. 중간에 보지 말고. 그리고 나서 빠진 내용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 이 내용을 펼쳐놓고 비교해서 빠진 내용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빈 페이지를 놓고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써보세요. 이런 식으로 딱 한 번만 성공하시면 됩니다. 딱 한 번만 성공하면 한 번 할 때 힘들지만 다시 안 해도 돼요. 현명한 학생이라면 저 같으면
한 번 할 때 고생스럽지만 한 번 확 외우고 다시는 안 해요. 왜냐하면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천재다, 나는 머리가 좋다, 자기의 두뇌를 믿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쟤는 어떻게 저런 걸 금방금방 떠올리지 싶었던 그 학생이 바로 나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멀지 않아 절감하게 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긴 설명이었는데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에 관련된 기본적인 설명은 끝냈고요. 추가적인 더하고 더해야 될 추가적인 내용들은 조금 많이 선생님이 따로따로 뗄 거예요. 좀 파편 덩어리에 해당되는 내용들 따로따로 제목을 매겨서 추가시킬 테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요 내용을 먼저 숙지하고 암기하신 뒤에 이 추가되는 파편 같은 내용들을 덧붙여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오늘 수업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